안녕하십니까. 택시큐 박용규입니다. 코로나 2단계, 서울에 코로나 2단계가 적용이 됐잖아요. 또 서울시에서 연말까지 모임을 하지 말자, 사실상의 3단계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하겠죠. 또 겨울에 코로나가 많이 또 확산이 된다니까. 택시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택시 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택시 하는 사람마다. 택시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택시 기사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저는 두려움을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 느끼지 않느냐? 저는 그 평생을 제 몸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생과 양생이라 그러죠. 일단은 저는 제가 조금 정의롭지 않다 이런 일은 가급적 하지를 않아요. 요즘 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더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하게 손가락질 받는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평소에 이게 몸 관리를 많이 해왔어요. 보약도 많이 먹고, 지금도 제가 한약을 먹고 있어요. 녹용을 넣어가지고 매달 먹어요. 미리 이거 한약 미리 제가 몸 관리를 해온 거예요. 미리 몸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올해 60인데 감기 한 번인가 걸렸을 정도예요. 제가 27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내복을 안 입었습니다. 영하 15도 20도에도 제가 내복을 안 입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함양에 그 토봉꿀 있어요. 토봉꿀은 단지가 이만한데 한 이 정도 되는데 그 토봉꿀에다가 인삼을 절여 가지고 그걸 어릴 때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력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옛날에 체력 테스트 한다고 운전을 해봤는데 22시간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42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운전은 요즘은 뭐 제가 뭐 운전 그리 많이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데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을 하고 책을 쓰고 또 개인 지도를 하고 그쪽에서도 수입이 올라오고 또 유튜브에서도 수입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또 제가 뭐 제 혼자 뭐 운전을 해서 돈을 뭐 많이 버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많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좀 좋아지고 또 택시도 어디에 가도 항상 그 미꾸라지들 있잖아요.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미꾸라지 자체는 건강에 좋아요. 어디 가서도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택시도 약 10%가 이렇게 물을 흐려도 손님 입장에서는
뭐 택시 기사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다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성차 거부를 그때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새벽 1시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상계동을 가는데 8번을 성차 거부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상계동 들어가면 이제 빈차로 나오니까 새벽 1시에 상계동에서 뭐 시내로 나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빈차로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8번 성차 거부를 당한 그 20대 여성을 제가 태운 적이 있어요. 거의 뭐 제 차를 제가 태웠는데 차에서 거의 뭐 완전히 울상이더라고요. 그 눈 오는 데서 거의 뭐 1시간 정도 차를 잡아도 성차 거부 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참 그 사람 그 여성 입장에서는 이 택시 기사만 보면 그냥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차 거부를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많이 벌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또 경기도 안 가는 사람이 돈을 잘 버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한테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 보면 뭐 베트남에 법인장 하시는 분들, 뭐 아주 훌륭하신 분 그런 분들이 또 택시를 하려고 저한테 교육 신청을 했어요. 특공대 교육을. 그래서 제가 왜 이거 택시 하시려고 하냐 그럼 물어보니까 돈은 그렇게 못 벌어도 택시 막 달리면서 베트남에 오래 사셨으니까 한국 물정도 좀 알고 싶고 뭐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개인 택시는 예전에는 개인 택시 하려면 뭐 법인 택시 무사고 3년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부에서는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부재를 해제하겠다 그러는데 그럴 때면 이제 전기차를 많이 사겠죠. 다 전기차 쓰라는 거죠. 그럴 때면 이제 택시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택시 공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제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했다는 거죠. 지금 택시 요즘 하는 거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 코를 잘 못 잡는 분이 많아요.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택시 공급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 손님들이 택시를 쉽게 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약제라든지 다양한 그런 부가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편하게 택시 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대신에 탄력 요금제라든지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요렇게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부 정책에 뭐 찬성하는 편입니다. 택시는 손님, 승객의 편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 택시 승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택시 기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아주 좀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수입보다 더 벌 수도 있고,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수입이 확 줄어들겠죠. 왜? 택시 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를 하면 부재 해제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부재를 해제해도 연세 드신 분들은 드신 분들은 보통 뭐 한 달에 20일 일할 수 있지만은 15일, 뭐 열흘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분들은 체력이 떨어진 분들은 부재를 풀어도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체력이 좋은 사람은 부재가 해제되면 뭐 30일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재가 풀리면 지금 피크 타임 때 이제 아무래도 차가 공급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수입이 이제 많이 벌겠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돈을 거의 못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거는 성차 거부가 없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성차 거부가 없도록 하는 방법은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도 성차 거부를 못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경기도 갈 때 지금 20%는 솔직히 적어요. 제가 볼 때 한 40%가 적절할 것 같고요. 또 야간은 요즘 저녁 6시만 되면 캄캄해지잖아요. 야간은 우리가 야간에 요금을 더 받아야 하는 거는 그만큼 근무 환경이 안 좋잖아요. 사고 위험도 높고. 그래서 야간 기준은 지금 심야로 해가지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돼 있잖아요. 이걸 저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차량 공급이 많아지면 기사들의 수입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차량 공급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 기사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답을 받는다는 게 돈을 뭐 많이 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실화를 시켜줘야 돼. 현실화. 지금이 그런 게는 너무 이게 적은 요금이잖아요. 지금 주 5일 근무고 주 52시간 근무인데 왜 택시기사만 하루에 12시간씩 해가지고 6일이면 72시간 근무잖아. 이거는 부당한 거거든요. 요금을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서울 기준으로 기본료는 한 8,000원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시간 일했을 때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520원인데 최저임금이 택시의 업무 강도라든지 위험도라든지 또 신체 손상이 많잖아요. 무릎, 허리, 신체 손상까지 감안하면 시간당 17,000원 정도는 뭐 돼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금액이 기본료 8,000원인지 아니냐. 기본료 8,000원 하면 손님이 바로 부담을 느끼니까 뭐 기본료 4,800원, 1,000원 올려서 4,800원 하고 주행과 동시에 요금이 올라가도록, 뭐 기본료가 기본 2km에 대한 서비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4,800원에서 바로 주행에서 130m에 뭐 이 요금이 올라가는 체제로, 4,800원에서 주간 기준으로 4,800원에서 130m 가면 4,900원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사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없어요. 기사도 국민이잖아요. 기사도 국민이고 서울 시민인데, 뭐 경기도에서도 오셔서 서울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택시라는 거는 대중교통이 아니거든요. 그럼 대중교통이 아닌데 뭐 대중교통처럼 비슷하게 해가 정부에서 과도한 통계를 해가지고 기본료 3,800원에 묶어 놓는다는 거는 너무 심한 거죠. 자, 어제 제가 그 오래간만에 그 해밀턴 호텔에서 잤어요. 해밀턴 호텔에 자면서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제 방송 계획도 좀 세우고 앞으로는 방송을 조금 길게 해야 되겠다. 한번 할 때마다 한 1시간 정도 해서 초보자들 위주로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제가 영화를 또 봤는데 영화 보러 갔어요. 요가 영화예요. 요가.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영화를 하나 만드는 거 보면 그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방송하는데 방송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화를 보면. 어제 제가 저녁 8시에 나가가지고 금방 이제 저녁 6시에 한 12시간 일을 했는데 26만 3,400원을 했거든요. 저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2단계에도 별로 영향을 안 받겠다. 매출에 영향을 안 받겠다. 저는 그 20대 30대 위주로 이렇게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잘 알고 지금 그 사람들이 20대 30대 그 피 끓는 청춘들이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집 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들하고 만나고 술을 먹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뭐 자기 짝을 찾아야 되고 이런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뭐 코로나를 하다가 집 안에만 있으라 그게 안 되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해왔던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걸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실내 파티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호텔을 빌려가지고 방 안에서 뭐 식사를 배달시켜서 먹는 방법도 있고 또 파티 장소를 빌려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식당 술집 9시 이후에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장소를 빌려주는 거죠. 장소를 지금 보면 뭐 집에서 뭐 오피스텔이나 집에서 뭐 싱글들은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 그 음식은 뭐 배달시키면 되니까 그런 문화가 이제 새롭게 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 서비스는 이 코로나 2단계, 서울에 2단계 되면 배달은 엄청나게 성업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 문제, 이 섹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성을 주고 성을 구매하는 거죠. 그 오피스텔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1대1로 하는 거를 어떻게 뭐 막을 수도 없죠. 저는 그
강남역에는 오피스텔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저 새벽에 뭐 2시, 3시에 이런데 저 서울 외곽 쪽으로 이렇게 택시 타고 가는 그 손님 모셔준 적 있어요. 그 손님이 뭐 그런 손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남자친구 집이나 여자친구 집에서 또 나오는 손님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때 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젊을 때 이 그런 섹스를 하기 위해서 뭐 호텔도 가고 뭐 모텔도 가고 또 자기 집에서 또 이렇게 그런 그 섹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코로나 2.0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짝을 찾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섹스를 해결해야 되는, 성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거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에 줄어들겠죠. 회사 단위의 뭐 회식이란 이런 건 없겠지만은 친구들 모여가지고 뭐 어디서 만남 같은 게 줄기는 하겠지만은 식당이나 술집이 그건 타격이 엄청난 타격이고, 저희 택시 업계는 뭐 그 정도보다는 낫죠. 그리고 이제 택시를 당분간 쉬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11시까지 대중교통 운영하고 10시까지도 당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시간에 또 대중교통이 끊어지면 또 택시가 그 수요를 또 흡수해야 되겠죠. 저는 뭐 어쨌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코로나 2단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실전으로 어제 야간부터 오늘 저녁까지 24시간 한번 체크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7시 반쯤 나갔습니다. 저녁 7시 반에 나갔는데, 동네에서 이제 이 콜이 떨어졌어요. 안산 가는 콜입니다. 제가 이 콜을 왜 잡았냐 그러면 7시 46분에 이 손님을 모셨는데, 이 시간대는 시내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입니다. 보통 차가 한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로 도망을 가야죠. 차가 안 막히는 지역으로. 그래서 금호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안산에 있는 아파트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남자친구 집에서 이제 만남을 가지고 자기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가는 그런 콜이었습니다. 49,300원 나왔어요. 통행료 3,400원이 나왔고, 한 46,000원 정도. 요금은 45,900원, 통행료 3,400원. 그리고 이제 안산에 모셔드리고 다시 이제 사당동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사당동으로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한 사당역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제가 금호동에서 안산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그럼 30분 오더라도 1시간 반 만에 매출이 45,000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당 3만원이 나온 겁니다. 1시간 반 30분 그 돌아오는 시간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경기도를 이제 가야 되는 이유예요. 사당역에 그 손님 모셔드리고
사당 아니, 사당역에 와가지고 손님이 없었 그 빈차가 많아가지고 제가 서리풀 터널 내가 강남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강남역에서 그 콜 해가지고 하남 가는 콜이었어요. 자동 결제 콜인데 어제 저도 긴장이 많이 했죠. 9시 이후에는 이제 어제 월요일이죠. 11월 23일인데 11월 23일 에서 11월 24일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식당하고 술집 영업이 중지가 되잖아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하남 콜을 어떤 콜이라도 좀 장거리를 잡고 싶다 이래가지고 하남 콜을 잡았죠. 하남에 가서 모셔드리고 이때 10시 11분입니다. 10시 11분인데 또 바로 콜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마트 하남점의 정문에서 성내동 가는 콜을 잡았어요. 자동 결제 콜인데 티맵 자동 결제 콜. 티맵은 앱 결제라 그럽니다. 앱 결제. 그 손님 모시는데 그 이마트에서 옷 가게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손님들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일단은 뭐 경험도 많을 뿐더러 제가 뭘 볼 때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보고 사람들을 대화할 때 조금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그리고 제가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그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장점과 나의 어떤 장점을 결합시킬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제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걸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은 인생관이 어떻게 했는지 얼굴도 보고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이 사람 어떤 상태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면 제가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사람과 명함도 교환하고 그 사람과 또 다음에 또 만날 걸 약속하고 또 제가 또 만나기도 하고 전화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운을 이렇게 교환한다 그러거든요. 기운을 주고 받다 보면 이 사람은 기운이 탁하다.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 요렇게 느껴지면 제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안 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은 기운이 탁한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영원히 안 봅니다. 왜? 세상은 좋은 사람만 만나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시간 보내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 느낌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든 게 그거예요. 직장 생활 했으면 자기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그런 사람이 상사로 있다 그러면 마음에 없는 이야기 해야 되고 그게 직장 생활의 고통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게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은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정규직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밥 때문에 사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지, 그건 자기 선택이죠. 나는 밥만 먹여주면 뭐 어디라도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천금을 갖다 줘도 싫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 거죠. 예술가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보통 뭐 죽어서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 많답니다. 당대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네요. 인정을 받기 힘들다네요. 손님이 이제 성내동에 모셔드리고, 성내동이 강동역 쪽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천호동에서 성내동 천호동 오면 바로 광나루역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저 천호대교를 넘어가서 광나루역 쪽으로 가는데, 거기 천호대교 건너기 전에 또 손님이 손을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였는데, 용두동으로 가자 그래가 용두동에 모셔드렸습니다. 이때가 10시 밤 10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50분이니까 11시 다 돼가잖아요.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술집하고 식당이 이제 실내 영업을 못하는 시간이죠. 그 용두역 전에 모셨는데, 또 차를 끌고 종로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것도 천호대 시설동으로 쭉 가는데, 사람이 다리를 비틀거리는 사람이 술이 취해가 손을 들더라고요. 신길동 가자 그러더라고요. 신길동. 그래서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술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5만원짜리를 내면서 2만원 받으시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택시 중에 빨리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호등에 걸려있는데 빨리 가자 내보고. 그래서 타자마자 거기서 기본요금 3,800원에다가 16,200원을 해가지고 이제 카드로 끌었어요. 끌고 이제 23시 20분, 11시 20분에 손님 모셔드렸는데, 이 사람이 또 카드를 내려고 하는 거야. 아, 손님 아까 전에 돈 내셨습니다. 이분이 아까 전에 카드 끌은 걸 모르는 거야. 술이 취한 거죠.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들은 우리가 기사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사도. 옛날에 보면 나이트십 기사도를 발휘해가지고, 이 두 번 돈 받는 사람도 있겠죠. 아, 이 사람 술 취했으니까 한번 더 받자. 근데 우리가 돈 2만원에 양심을 팔 수는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길역에 내려줬으니까 가장 손님이 많을 때는 영등포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떨어지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핵심 상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핵심 상권. 영등포역에 가니까 영등포역 맞은편에 도착하기도 전에 또 GMS 호텔이라고 있어요. GMS 호텔. GMS 호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중로 4길, 영중로 10길, 이거 영등포역 먹자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맞은편,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거기 먹자 골목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로 거리공원 가자 그래가지고 모셔드렸고요. 다시 영등포역으로 갔습니다. 신도림역에서 손님을 못 태우고 다시 영등포역으로 갔습니다. 영등포역에서 택시 정류소에 갔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더 좀 지나가면 또 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거기서 남자분 두 분이 손을 드는데 이제 한 분이 타가지고 신촌역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촌역, 예, 신촌역 가겠습니다. 가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마포대교를 건너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리를 걷는 게 맞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신촌역 가는데요. 그러니까 신촌역이 아니고 신풍역이래요. 그래서 아까 손님 그 신촌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풍역으로 갑시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다시 신풍역에 갔는데 그때가 11월 24일 날 00시 6분이에요. 손 내려주자마자 또 30대 남성이 확 뛰어오더라고요. 한동 구단지 가자 그랬더라고요. 이제 12시에 이제 술을 마시고 나오신 것 같아. 12시부터 이제 영업을 못 하니까. 한동 이제 구단지 갔고, 그때가 0시 22분. 0시 22분에 손님 모셔드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명사거리로 가야죠. 광명사거리 또 먹자가 있으니까. 광명사거리 가기 전에 광명경찰서 잡혀가지고 20대 여성 4분이 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탔어요. 두 분이 타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이러니까 생일 축하 파티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광명사거리 먹자 이러면서 두맥골 마늘보쌈 거기서 좌회전 해달래요. 그 내비를 켰죠. 두맥골 마늘보쌈. 그래서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 광명사거리에 두맥골 마늘보쌈이라는 게 있구나. 하루에 한 300km 달리면 우리가 만나는 광고판은 한 1000만 개 정도 되겠죠.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두맥골 마늘보쌈 이렇게 탁 내비기를 켜고 가면 두맥골 마늘보쌈이 비로소 자기께 되는 거죠. 그렇게 출발지나 목적지가 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광고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분에 모셔드리고 다시 광명사거리 쪽에서 빈차가 참 많아가지고 철산역 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데 철산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콜이 떨어졌어요. 원미동 가는 콜이에요. 원미동 가는 콜이 좋죠. 원미동에 이제 모셔드렸어요. 옛날에 소설가 양기자 씨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도 있었고 드라마도 나온 것 같아요. 원미동. 제가 옛날에 SK텔레콤 다녔을 때 SK텔레콤 부천 지점 제가 마케팅 팀장도 했었고 한 1년 정도 했었고 또 고객관리팀장도 또 1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송내동에 영스포렉스라고 영화관도 있으면서 극장도 있는데 골프장도 있고 거기서 제가 이제 근무했어요. 저는 또 인천에서도 근무했어요. 인천에서도 근무하고 그 인천에서 있을 때 김포 광화 지역까지 다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는 김포의 그 논밭이 지금은 완전히 한강 신도시로 바뀌었죠. 00시 58분에 원미동 모셔드리고요. 다시 이제 회사로 왔어요. 그때는 이제 경인국도로 해서 경인고속도로 해서 이제 회사로 들어와가지고 회사에 이제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회사에 타코메타를 빼야 되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는데 제가 선호지역을 강남으로 해놓거든요. 카카오 택시에 했는데 콜이 떨어졌어요. 선호지역에 해놓으면
이게 하트가 떠요. 하트가 떠요. 그 카카오 콜이 딱 떨어지면 빨간색 하트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눌러가지고 압구정 한양아파트 가는 콜이에요. 그래서 영등포 7가에 있는 버드나루로 인따르시아, 그게 한국경제TV 옆에 있어요. 20대 여성인데 퇴근, 이분은 영상을 만드는 분이에요. 영상을 만드는 여자분인데 지금 애삼촌 댁에 있대요. 애삼촌 댁에 있는데 원래 부모님은 그 죽전에 있는데 죽전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외삼촌 집에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요 압구정에 손님 이제 모셔드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압구정 로데오로 가야 되잖아요. 압구정 로데오로 들어갔는데 식당 술집 문 다 닫았잖아요. 캄캄하죠. 캄캄한데 이제 한번 쑥 둘러봤는데 남자분 3분이 싹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이제 그때가 새벽 2시 14분인데 이분들은 술 드신 게 아니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중에 한 사람이 탔는데 이 사람이 팀장인가 봐요. 나머지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반포역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신반포역에 내가 이제 내려드렸는데 거기서 우회전 하자 그러더라고요. 신반포 역에서 우회전하면 그게 아리팍이랍니다.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인데 아리팍이라 그럽니다. 보통 이 아파트가 한 30억 정도 하거든요. 그때 손님 모셔드리고 갔죠. 이태원 갔는데 이태원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 뭐 빈차만 있죠. 그래서 동대문 패션타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손님 못 태웠어요. 그래서 집에로 들어가가지고 잠깐 쉬고 아침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7시였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어제 처음에 안산 갈 때 내가 처음에 49,300원짜리 안산 손님 모시고 가는데 차에서 이상한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엔진 경고등이에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회사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내일 들어와서 수리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 배기가스가 지금 누출이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회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 차 수리하러. 아침에 이제 금호역을 통해서 금호역을 지나가는데 60대 부부가 세브란스 가자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모셔드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 차를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를 맡기고 이러니까 우리 정비사가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딴 차를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딴 차를 가지고 한 9시 20분에 새 차를 배정받았는데 그 배차부장께서 저녁 5시에 수리해 놓을 때니까 저녁 5시 전에 와가지고 차를 다시 원래 제 차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갔는데 9시 40분 그 국회대로로 해가지고 손님이 없었어요. 국회대로로 해서 원어로 대로로 해가지고 원어대교 넘어가는데 콜이 떨어졌더라고요. 이태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촌 이동에 그 북한강 성원 아파트 여기서 콜이 떨어져가지고 자동 결제 콜이에요. 티맵인데
티맵은 앱 결제라 그러거든요. 자동 결제라 그러지 않고. 그 손님 이태원 여기에 모셔들었어요. 제가 이태원 콜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태원이 중심이거든요. 서울의 중심은 강남구하고 용산구라고 보면 됩니다. 용산구. 이태원 모셔드리고 차 돌려서 나오니까 그 경리단길 상거리에 그 성도 약국이라고 있어요. 외국인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 같아. 한 50대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타자마자 내가 하이 그랬죠. 하이 그러니까 3.1빌딩 아세요? 그러더라고. 3.1빌딩 알죠? 3.1빌딩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을 잘하기에 한국 오래 사셨어요? 라니까 오래 살았다. 그 전에 물어봤죠. How long have you been in Seoul?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long time 그러대. How long have you been in Seoul? 이렇게 물어봤죠. 외국인들 만나면 또 영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계천로의 시그니처 타워, 그러니까 여기가 3.1빌딩 대각선 방향이에요. 그게 모셔드렸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서울을 참 좋아해요. 왜 서울을 좋아하느냐면 크게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 크게 세 가지. 치안이 좋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친절하다. 세 번째, 아주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이 좁은 공간 안에 없는 게 없다, 서울은. 그래서 서울을 참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10시 됐으니까 집으로 가는데 영화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왕십리역쪽으로 이제 갔는데 영화 이제 봤어요. 오늘 요가 영화인데 스릴러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 보고 거기서 밥 먹고 나오는데 이제 그 콜이 떨어져 가지고 행당동 토끼굴에서 그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그러잖아요. KFC 광장짐에 20대 엽성 콜 모셔드렸어요. 이 사람 모셔드리고 압구정 쪽으로 쭉 오는데 또 콜이 떨어졌어요. 저는 이제 차를 이때가 이제 차를 제 차로 이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회사 전화 보니까 차 고쳐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쪽으로 이제 콜을 잡아야 되는데 발산동 콜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발산동 갔다가 거기서 회사로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그 구현대 아파트에 에서 그 자동 결제 콜 내발산동에 우장산 힐스테이트 있는 데 쪽에 손님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회사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노들로를 가는데 양평동 6동에서 양평동 6가에서 콜이 떨어져가지고 이턴 동물병원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강아지 치료하러 가나 봐요. 손님 4시 오후 4시 7분에 모셔드렸어요. 회사에서 다시 이제 차를 제 차로 이제 교체하고 그때 그 차를 5시쯤 받았는데 그 시간은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죠.
서울역까지 쭉 왔어요. 태계로를 해서 이제 가는데 콜이 떨어져 가지고 남창동에서, 남창동은 숭례문 수입 상가 있는 그쪽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다남빌딩이라고 옛날 도쿄 호텔, 그 맞은편에 손님 콜해서 무교동 쪽에 커피숍 손님 모셔드렸습니다. 이 손님 모셔드리고 이제 그때 5시 32분인데 또 방송하려고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무교로에서 종로 쪽으로 해서 집으로 가는데 종각에서 20대 여성이 손 들어가지고 종로 2가 젊음의 거리에 손님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집 쪽으로 오다가 동호로에서 손님 모시고 남산타운 21동에 모셔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총 29분의 손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안타는 만원 1루타 만원짜리가 6개, 2루타 2만원짜리 3개, 4만원짜리 1개 총 10개를 했고, 전체 10개가 안타인데 21개 중에 48%가 안타가 됩니다. 그럼 콜로 한 거는 안타 중에 10개 중에 콜로 한 거는 40%, 전체 21건 중에 콜로 한 거는 9건 43%. 콜 처리율이 낮은 게 좋아요. 콜 처리율이 낮은 게 좋아요. 가급적 콜을 처리 안 하고 길방으로 손님을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길방으로 모시는 거는 제가 다음에 길방 잘하는 그 요령에 대해서 방송을 별도로 할 건데, 항상 차를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 차를 항상 차머리를 어디에 두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차머리는 항상 중심을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중심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항상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차라는 게 중심에서 중심, 제일 좋은 건 중심에서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클럽 영업을 할 때는 중심에서 중심 어디입니까? 이태원에서 강남역, 강남역에서 홍대 입구역. 클럽 때 사람이 계속 있을 때니까 다운타운에서 다운타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안 되면 보통 우리가 콜이 아주 많이 쏟아야 될 때는 다운타운에서 다운타운, 중심에서 중심으로 하는 콜을 잡을 수 있지만은, 제가 어제 밤처럼 콜이 적을 때는 경기도 쪽으로 가죠. 갔다가 다시 빈차로 오더라도 장거리 콜을 잡는 거죠. 장거리 콜은 내가 1시간을 갔는데 30분을 빈차로 오잖아요. 빈차로 해가지고 이제 손님 있는 액티브 손님이 많이 있는 쪽으로, 다운타운 쪽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나갈 때, 외곽으로 나갈 때 1시간 걸렸다, 돌아올 때 30분 걸렸다, 그러면 1시간 30분을 자기 주행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강남역에서 외곽으로 갔는데 요금이 45,000원이 나왔다. 근데 그 외곽에서 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아주 운이 좋은 거죠. 콜을 못 받더라도 내가 30분 만에 아까 같으면 안산에서 사당역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45,000원 나누기 1.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매출은 그건 3만원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매출이 3만원이 나오면 경기도도 뭐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더라도 계산이 나온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경기도를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죠. 또 택시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코로나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일에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또 자기가 실무를 또 익혀야 돼요.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럼 택시는 어떻습니까? 택시는 택시 하자마자 자기가 바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몇 개월 동안 돈을 못 번다, 적게 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코로나니까 내가 입사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택시를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처음에 배우면 넘어지는 거를 두려워해서는 절대 자전거를 이렇게 배울 수가 없어요. 수영을 배우는데 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 수영을 배울 수가 없죠. 우리가 군대를 가면 논산훈련소에서 뭐 1개월, 저는 뭐 장교로 5개월 동안 빡빡 기었잖아요. 빡빡 기잖아요. 그래서 소위기업장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내가 뭔가를 얻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시를 하더라도 내가 뭐 산악금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분은, 그리고 내가 고생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택시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앞으로 택시 환경은 점점 무한 경쟁 체제로 갑니다. 택시 부재도 다 풀고 택시 대수가 더 늘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뭐 카카오 이런 거 티맵이 이제 완전 새로운 부가 서비스 만들고 탄력 요금제도 하고 돈 벌 기회는 많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 코로나 끝나고 손님 많으면 그때 택시 해볼까 말까. 영원히 택시 못해요. 빨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많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초반에 조금 못 벌더라도 후반에 많이 벌면 토탈, 내가 3년 토탈 계산하면 그거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선택하셔야지, 너무 그게 엉덩이 빼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그 택시를 성공하기 힘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택시 큐! 메마르게 시작된 하루, 힘들어도 그게 편한 건데,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서 이제 와서 가슴에 굴지. 또다시 파김치에 끝난 하루, 남자라서 참 꿈도 컸다만 세월 가고 꿈도 사랑도 가고 후회해도 가슴에 묻지. 그런 내 사랑이 뭔지 잊지 못하고 이젠 그 세월에 털어버리자. 속 좋은 남자니까, 그래도 맘 좋은 남자라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래도 맘 약한 남자라서 한 잔 술에 떨구지. 어쩌다 한번 날 다시 생각을 해주겠지. 살아가는 이유 되보기 잊지 못할 내 사랑아. 그대 불러봅니다. 또다시 파김치에 끝난 하루, 남자라서 참 꿈도 컸다만 세월 가고 꿈도 사랑도 가고 후회
가고 이제 그 세월에 털어버리자. 속 좋은 남자니까 그래도 맘 좋은 남자라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래도 맘 약한 남자라서 한 잔 술에 떨구지. 어쩌다 한번 날 다시 생각을 해주겠지. 살아가는 이유 되보기 잊지 못할 내 사랑아. 그대 불러봅니다. 그대 얼굴 떠올라 내 심장에 사무쳐. 살아가는 이유 되보리 그대 이름뿐인데 이제 가슴 속에 그 사랑 남겨둡니다. 그렇게 세월 가도 잊지 못할 사랑인데